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 통제에 대한 이론들을 보실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8번 테마에서는 범죄 이론과 범죄 통제 이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표를 하나 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번 더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범죄를 다루시는 경찰 분야이다 보니 이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잡히고 또 이론적인 부분이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이죠. 뒷부분에 보시면 조문이 나옵니다. 조문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이죠. 그래서 이 강론이 암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총론은 이해이고 강론은 암기이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9번 테마에 범죄 예방에 관한 제1호입니다. 범죄 통제 이론이죠. 첫 번째가 이제 억제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억제 이론은 앞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개관을 잠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학파에서 주장하는 통제 이론이 바로 억제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고전주의 범죄 이론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전주의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끌어내는 것은 자유의지 혹은 자유의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범죄자 혼자서 알아서 져야 된다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쟁점은 방금 전에 범죄를 저지를 때 누가 선택한다 그랬죠? 범죄자 스스로가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외부의 자극, 즉 외적인 요소, 외생 변수라고 하죠.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범죄자의 행위에 범죄자 스스로의 선택, 즉 자유의사 혹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너 혼자 책임을 다 져야 돼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제 이론에서는 이 범죄자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범죄를 저질러 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범죄자가 저렇게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범죄를 안 저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가장 주된 포인트를 맞춘 견해가 바로 억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본질적으로 이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보다 확실하고 보다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억제 이론은 고전학파의 범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신속한, 그리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국가가 범죄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억제 이론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범죄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범죄자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는 그런 학설이 바로 억제 이론, 즉 고전주의 범죄학적인 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를 선택, 즉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때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결정론적 인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생 변수, 즉 인간의 자유 의지 이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지어졌다라고 보면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전학파를 기반으로 하는 억제 이론은 외생 변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정론적 인간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죠.